자, 지난 시간까지 총 했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 음양 쭉 연결하면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론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하고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53쪽에 보면 상생상극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오늘은 55쪽에 오행의 여러 종류와 뭐 속성 일람표라고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는 실제적으로 그 상생상극론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상생상극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하면 음양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음양, 오행, 그 오행 안에 이 오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음양도 들어 있었고 천간에 10개 글자도 오행이 다 배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55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그 지지의 그 3, 4, 12, 한 계절을 석 달씩 해갖고 12개 지지의 글자, 자축, 임묘, 진사무, 띠를 뜻하는 그것도 그 오행의 목화, 통수, 오행이 다 소속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여기 이제 그 55쪽에 그 보면은 숫자도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숫자도 그 오행에 다 배속되어 있다니까. 또 그다음에 우리 인체 장기도 그 오행에 또 각각이 배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방위도 동서남북 방위도 그 오행에 또 배속이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도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시간, 띠 이것도 오행에 다 배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행이 어떻게 상생상극을 하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생상극을 잘 이해하셔야지 이 오행이 목생화한다라고 하면 아, 목은 화를 생하는구나. 그러면 그 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쫙 들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화를 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단순하게 목생화가 아니라 목이라는 에너지는 화를 이제 낳고 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러하지만은 목을 비로소 화로 가는 단계이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그냥 단순히 나무는 풀을 지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 오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수많은 우리가 이 말로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같이 다 상생상극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생상극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상생상극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과정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육친과 이제 그 육신과 십성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 상생상극의 원리를 활용해서 나옵니다. 이게 중국 고급까지 전부 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행은 목, 화, 토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고 토, 금, 수로 나와 있죠. 이게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다른 그림은 요 토를 가운데로 넣습니다. 자, 말씀드리자면 토가 가운데에 있다 하는 것은 토가 지금 요 오행의 가운데에 있는 거잖아요. 오행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거든. 토라는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심, 가운데. 손가락도 그런 가장 긴 에너지가 길다라는 거죠. 변화하기 위한 최고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은 상생하는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그리자면은 이제 요거와는 요 안에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씩 건너가는 거죠. 목극토라고 하고 그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는 물의 흐름의 방향을 틀어준다는 그런 거고, 수는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거죠. 제압하고 끄는 데 사용하고, 화는 쇠를 녹이는 데 쓰는 거죠. 금은 다시 나무를 캐고 따개고
뭐 어떤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뭐 하는 데 쓰여진다는 거죠. 그 요걸 다 가에 있는 돌아가는 것은 다 생의 관계이고 안에서 하나씩 건너뛰죠. 보니까 하나씩 건너뛴 거는 이 극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 생과 극은 그래서 이 책의 54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그래서 목생화. 그죠? 또 그럼 화는 뭐를 생겼으면 화는 토를 생한 거죠. 토는 토생금에서도 금을 생했고 금생수해서 금은 다시 수를 생했고 수는 목을 생하더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해를 하자면 생을 한다는 것은 막연히 이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그걸 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억압을 한다, 제재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생상극론에서 자, 막연히 목은 화를 생합니다. 그러면 목이 화를 생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불이 있는데 나무를 넣으면 불이 더 확 살겠죠. 그죠? 이 생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또 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도 화는 화생토 하면은 화는 타고 나면 제가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땅에 흙에. 이제 쉽게 하면 그런 그겁니다. 또 그 흙 속에서 이 광물질이 나오죠. 캐내지 않습니까? 이거 광물질이기도 하고 쇠라고 표현했지만 큰 산에 있는 바위를 뜻하기도 해요. 그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수은지가 계곡의 안에 있는 그러듯이. 그 다음에 물은 나무의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어에 보면은 더 잘하게 생해주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주더라는 개념이죠. 그거의 입장을 보면은 내가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 있으니까 토는 나무한테 제공자예요. 어떻게 내가 이 나무가 잘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주고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나무가 자라게 해주는 역할은 수가 나무를 자라게 자양분이 돼주고 그 땅 속에서 그죠. 그 다음에 태양에 있어서 나무를 견인해서 꽃을 피우게 해주고 이런 상생의 관계. 그거의 관계는 그냥 토라는 그건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라는 제공자다는 얘기죠. 이 거거리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토는 그다음 토는 물을 극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건 물이 토를 지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제방을 뭐로 쌓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물꼬를 틀려고 하면 다 흙으로 여래여래 하고 물의 흐름의 방향을 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극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지나가지만 이 자연의 이치지만 그죠? 그러면서도 이 토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극하는 거라. 물이 원래 갈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므로 인해서 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극이에요. 또 수는 화를 극한다 해서 불을 끄더라는 얘기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가 극의 관계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화는 다시 이 용광로 쇠를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건 지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거라. 지 의도와 관계없이 그걸 하는 관계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명리학에서는 자연에서는 이거 상생과 상극의 관계인데, 그죠? 자연에서 만약에 내 명속을 명예 열어보니까 딱 이 오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금극목 하는 게 있더라, 오행에. 같이 뭐 금극목 하는 게 뭐 두 개씩 이래가 예를 들어서 막 이래 서로 있더라. 그러면 어떤 금과 금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이제 이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오행적으로는 지금 우리 오행만 하니까 이 금이에요. 쇠와 나무와 부딪힌 거죠. 그래 나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극당하잖아요. 그래 중국에서 가서 이야기하면은 이 나무가 먼지지만은 금으로 인해서 나무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꼴이잖아. 그죠? 빼내니까.
그러면 이제 중급 가정에 가면 이게 걸과 학문을 뜻하는 나의 인성인지, 아니면 나의 재물을 뜻하는 글자인지, 아니면 나의 관을, 완장, 명예를 뜻하는 글자인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상생상극론으로. 그럼 만약에 이게 내가 걸과 학문을 뜻하는 인성이라 가정합시다. 이거에 의해서 거의 내 명 속에 같이 있다는 거잖아. 이거에 의해서 그걸 당하니까 그러면 내 명은 걸과 학문을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걸과 학문을 뜻을 이루지 못하겠구나라는 거죠. 이 상극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상생과 상극은 상생 받으면 좋고 상극 받으면 좋지 않겠네라는 자칫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생을 받아야 될 것은 상생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극 받아야 될 것은 상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의 이제 이게 뭐냐면 조화로워야 돼. 음양이 조화로워야 되고 오행이 다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상생한다고 가정하에 불이 굉장히 잘 타고 있어. 더 이상 하면 이제 화재가 날 지경이라. 그런데 자꾸 나무 갖다 대고 시골에 가면 이 뭡니까? 이 끌 갖고 옛날에 전기 불 떼려고 뭐 해가고 하잖아요. 그 단어도 생각 안 난다. 뭐 그거 해가고 자꾸 나무를 갖다 대면 이 불이 화재가 되겠죠. 그럴 때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 산불이 날 지경인데 조만한 밭에다가 요만한 이 풀만 태우려고 했는데 이게 더 번져가지고 산불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생을 해주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죠? 건조하고 환경이 그래 된 건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적절히 불을 낮춰야 되잖아요. 이 불이 더 이래 뭐고 더 크지 않도록, 그죠? 적절히 가둬줘야 돼. 가둬요. 그러면은 물로서 사살 조절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흙으로서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생화해서 생을 하지만, 그죠? 목은 설한다라고 해서, 그죠? 이 기운은 약화돼요. 이 기운은 목생화하면 이 기운은 살아나겠지만, 이 기운은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러면 이 기운은 굉장히 약화되겠죠. 이게 끌어들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생하는 이 글자는 뭐, 화생토잖아, 원래는 화생토 타고 나면 제가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광물질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의 논리인데, 이래 되면 뭐, 우리 도자기 꼭 어떻게 됩니까? 화가 지나쳐야 도자기가 땅에 도자기 되잖아. 오케이. 그럼 실제적으로 도자기라 하는 것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함에 화를 이용한 거고,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 자연에서 그래 된다면은 화는 이 토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토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상태잖아요. 지나친 생은 그런 관계죠. 지나친 생은. 자, 그래서 생은 불이 적을 때, 그죠? 적을 때는, 힘이 약할 때는 나무를 떼워서 불을 살아나게 해야 되고, 불이 지나칠 때는 흙으로서 조금 불을 조절하든지 이 불로 극을 하면서 불을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적당히. 지나칠 때는 꺼줘야 되고, 그죠? 생의 관계. 우리 삶 속에서 생과 극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저가 노는 대로 다 내버두고 놀고, 그건 이제 생해주는 관계예요. 이제 이 고3 수험생들이 한창 열심히 해야 지 인생의 어떤 기로점인데, 그죠? 가장 중요한 때 기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가 자칫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평생 인생에, 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기에 잘 제가 더 노력하고 잘 어때 활용한다면은 내 인생의 어떤 목표점, 또 아니면 내 명예 어떤 격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로점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고고 연령대에 있는 자식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야오야 하면서 키우는 애들, 사람들도 있을 때, 부모들도. 또 아니면 막 버럭하고. 오야오야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잘 하고 있을 때 더 잘하라고 오야오야. 이게 생해주는 관계예요. 근데 잘 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 그럼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적절히 잘 하고 있는데 생을 해줘야 더 잘하지.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아이가 막 이래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막 놀러만 다니고 뭐 이래 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잖아. 뭐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잘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아이는 그거 받아야 되지. 그죠? 너 그만하고 공부 좀 해. 그거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오야, 잘해. 자꾸 생해준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생받을 땐 생받을 환경이 있으면 생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우리 명예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 이치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야 될 경우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생상 그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요런 맥락으로 토가 또 많아. 그죠? 토가 많으면 어떤, 지나치게 많으면 이 금은 토 속에 묻혀 있겠죠, 그냥. 그죠? 적당히 있어야 토에서 금을 캐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토생금이 되는 관계잖아.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그럼 토다 금매락해서 이 금이 그냥 묻혀 있는 거야. 금으로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나의 재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걸과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럼 그거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를 내 명을 열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지나치게 많아서 금이 내한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행적으로는 토가 많으니까 그에 의해서 금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겠네. 세상에 드러나서 뭔가를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입장이다. 뭐 때문에? 토가 많아서. 그럼 토가 많으면 당연히 야도 기도면 뭔 소죠? 생은 해주지만 지나친 생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토를 생해주는 화는 그냥 계속 생해줘야 돼. 이게 자기 본분이에요. 화생토는 죽으라고 화가 있다면, 화 옆에 토가 있다면 무조건 토를 생해줘. 내가 죽든 말든. 이거는 생해주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그 중국 가정에 가면 어머니가 되고 자식이 돼요. 중국에서 이제 육친관계를 표현하자면. 그러면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야를 도와줄 수 있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지가 많고 힘이 강한데 나는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생을 해줘야 돼. 만약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또 화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것 때문에 또 화가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건 내다. 이게 내다. 우리 일론은 뭔지 알잖아. 그죠? 일은 일간. 뭔지 알죠? 본인 일간은 아시잖아요. 일간 모르세요? 본인 일간. 일간이 뭔지는 생일을 뜻하는, 명을 열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죠? 연월일에 있는 여기는 시고. 그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일원일간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 앱에 보면 일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가 토라 가정을 하면, 그죠? 토라 가정하면 내라는 나와 같은 글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의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라. 친구 동료들이 많다는 얘기, 그거가 어부러서 막 논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되면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는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야. 이 상생상공론에서 이제 요걸 그대로 중국 과정에서 따옮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명을 하나 열어보면 이제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나는 이래 되니까 하나는 야들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세네 가지 역할을 다 맡아서 합니다. 한번 볼게요.
토는 의무적으로 상생해주죠. 내 기운이 약하면 약한 대로 생해주고 내가 힘을 약화되고, 내가 강하면 강한 대로 많은 힘으로 생해주면서, 많은 힘으로 생해주는데 야가 받을 아이가 조그만하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아까 묻힌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되는 거야. 생이 아니라 지나친 생이 되겠죠. 더 힘든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적절히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오행의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생해주게 되고, 그 힘만큼, 그죠? 그 다음에 받는 만큼의 자기 힘이 약화되겠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야는 야의 힘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힘만큼 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지가 생 받은 만큼 다 수용하면 좋고, 그죠? 그만큼 더 힘이 강해지겠죠. 그 에너지가 보태질 거 아닙니까? 생을 받으면. 내가 힘을 요만큼밖에 또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 화단에, 화초에 물을 조금만 부으면 되는데 다라이로 막 갖다 부으면 어디 되냐는 거죠. 결국 다라이 물은 다 없어지지만 그게 생 받습니까? 오히려 도로 완전히 개판되잖아요. 그러한 경우라는 얘기죠. 그래, 그걸 받을 또 적당량의 센 놈은, 만약에 센 놈은 목극토로 해갖고 좀 기운을 주장차야 되고, 그죠? 주장차야 되고, 약한 놈은 생으로서 기운을 보충시켜야 되고, 우리 살찐 놈한테 자꾸 그다음 민다고 자꾸 보양미가 되겠습니까? 훈련시키고 지 몸을 운동을 하게 해가 다이어트를 하고 해갖고 몸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 약하고 살 좀 찌우려고 막 기가 문이 없어가 배슬배슬 거리는데 자꾸 일 시키고 뭐 해보이소. 그건 또 안 나잖아. 그래 이게 이제 가장 조화로워야 하는데, 조화롭자니 각자의 역할이 생도 해줘야 되고, 그죠? 내 기운만큼 또 누군가 뭔가 글자가, 내 뒤에 글자가 나를 생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 글자는 그러면 또 지도 생해준 만큼 힘 빠져야 돼. 여기서 받는 만큼 힘 빠져야 돼. 여기서 많이 받으면, 글자가 많이 받으면 나는 힘 더 빠질 것이고, 그죠? 적으면 적은 대로 지가 주는 만큼 받을 것이고, 또 그런 내가 가진 만큼 또 생을 할 것이고, 누군가에, 그죠? 그러면서 내 기운이 조절도 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는 거죠. 뭐 합니까? 상생상극을 하는, 상극을 하잖아. 극을 하거든. 항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글자예요. 여기 내라면 여기 극하는 글자 제일 이쁘게 보는 거죠. 여기 내 마음대로 할 수,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물을. 그래서 요걸 이제 중국에 가면은 재물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 남자들한테는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라 하노, 내가 놀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그런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강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생해주는 놈은 좋은 것 같지만은 지가 받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좋은지 안 좋을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내를 생해주는 놈, 야는 지는 무단히 나를 생해주다 보니 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는 생해주니까 지 혼자 비실거려요. 약하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이제 내가 요게 뭔지, 여기 내 인생에서 뭘 뜻하는 건지, 그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육신 관계로.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또 아까 이야기는 요게 강하니까 또 그걸 해. 내가 어디 가서 놀락하고, 나가서 놀고 싶고, 또 돈 벌려고 하고, 알바하려고 하고, 뭐 여자친구랑 놀락하고, 그러니까 나는 생해주면서 이게 강하면 생해주면서 이게 적절하면 괜찮지만은 약한 놈 같으면 이것도 힘이 없어질 것이고, 그죠? 그거 하는 야도 내가 여기 가서 칠하려고 하니까 야도 그걸 하니까 힘들 것이다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강하니까. 여기도 내가 계속 생겨주니까. 그죠? 이것도 다 힘들죠. 하나가 강하다면 다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명 속에서 얻은 오행이 3개를 강하다 하는데 3개 이상이 되면 그 3개 이상이 강하면 만약에 운에서까지 그 운이 또 온다면 그 오행이 운이 같이 온다면 대운에서 그러면 그 힘이 막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 오행의 글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글자는 이거죠. 만약에 우리 토로 지금 가정했으니까 그죠? 목의 기운을 써서 토로를 적절히 제압을 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조화를 이루 나가는 것이죠. 조화를. 요게 이제 상생의 상극의 기본적인 이치죠. 그죠? 그래 상생상극의 원리를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극받을 정도의 강한 기운은 극을 받는 게 좋고, 그죠? 아까 그 우리 아이가 뭐 살찌고 뭐 비대하면은 그걸 받아야 되죠. 운동하면서 그걸 쳐야 되지만, 그러나 생받을 아이한테는 생받을 글자는 생받을 정도의 받아야 될 글자들은 오행들은 생을 해줘야 그 오행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행. 나무가 새싹이 싹 펴서 봄에 새싹이 막 자라나요. 새싹이 막 자라나는데 이 물이 없어. 그럼 이 자양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을 우리가 이 화분에도 화초에도 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자양분을 공급 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골고루 이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생을 받아야 되지만 또 이 나도 화에 의해서 나무는 유독이 화에 의해서 생을 받는 게 그죠? 화가 설을 해줘야 돼. 기운을 빼주는 걸 우리 설사래요. 설 해주면서 나무는 설 해주면서 꽃을 피워야 되잖아. 그죠? 이런 자연 환경들을 목화, 토금수, 상생상극의 기본 위치는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이 위치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갑니다. 55쪽에 있는 속성 일람표에 쫙 세로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이것들이 목이라는 카테고리, 목생화하면 목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지고 있죠. 그죠? 이것들이 다 목생화한다. 또 화는 화생토 하면은 이것들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화생토 하게 돼 있고, 또한 또 화는 또 금을 극하니까 상생상극의 원리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상생상극의 조금 더 그 어떤 내용을 원리를 이해를 하시게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5쪽의 내용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생상극을 다 같이 돌아갑니다. 목이라는 큰, 화라는 큰, 토, 금, 수라는 큰 카테고리가 한꺼번에 상생상극 하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이 돌아가더라. 그죠? 자, 보시면 제 물질로서는 목화, 토금수, 나무, 불, 흙, 뭐 한자를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은 나무는 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생화한다. 자, 그 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목에는 이제 그 밑에 뭐죠? 음양오행으로 목에도 음과 양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화에도 양과 음이 양이 앞에 있죠. 양과 음이 있다. 그럼 토에도 양과 금에도 음과 양과 음이 있고 다 오행에 양과 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그 전에 했는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 천간의 글자는 10개 글자죠. 거기에 목에 해당되는 천간의 글자는 갑과 을이고 그 갑은 양의 목이었고, 그죠? 목이니까 을은 또 음의 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에도 보면은 병정이 화더라는 얘기죠. 그래 병정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병은 양의 화고 뒤에 있는 정화는 음의 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는 뭡니까? 무기토다. 무기토. 그래 무토는 양의 토고 뒤에 있는 기토는 음의 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금도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지, 그 밑에 지지. 지지는 지지의 12개 글자들도 오행에 각각 나눠져 있죠. 있는데 그 지지는 인과 묘, 인묘는 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묘는 목이다. 그래 인은 결국은 천간의 갑이라는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는 천간의 을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그 천간의 갑목이 양의 목이고 을목이 음의 목이듯이 지지에도 인이란 글자는 양의 목이고 묘라는 글자는 음의 목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로 가면은 지지에 사오가 화죠. 화인데 사화는 병화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는 양화이고 해당되고 오화는 정화의 밑에 그 음화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 토는 각 계절에 뭐였습니까? 환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환절기라는 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봄의 환절기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 위함이고 어떤 변화하는 거잖아요. 천간의 토는 무게토는 뭐라 했습니까? 변화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음량을 조절해주고 변화하게 한다는. 그 여기 있는 지지에서도 이 토들은 이 전부 다 봄에 있는 토, 그다음에 여름에 있는 미토, 가을에 있는 축토, 술토, 겨울에 있는 축토 각각의 그 환절기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오행상 토로 배속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도 마찬가지고 신유가 이제 이 금에 속하고 신금은 양의 금이고 유금은 음의 금이더라. 그다음 수도 해자, 그죠? 해는 임수 밑에 있고 자는 개수 밑에 있는데 해수는 양의 수고 자수는 음의 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오음이라고 되어 있죠. 오음. 목에는 뭡니까? 기역과 기역으로 되어 있죠. 목은 기역과 기역으로 되어 있고 화는 니은, 티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는 그렇죠. 토는 미음, 비읍 이래죠. 예. 그 다음에 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게 각각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요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요거는 몇 년 전에 그 세종대왕 그 해례본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내가 자료를 지금 내가 어디 연합은가 본데,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고 하면, 이름 지을 때 쓰는 거예요. 이름이. 만약에 아까 이 토의 기운이 강하더라. 그런데 강한데 내가 이 자음의 글자들이 다 이러한 이름으로 써 있더라. 그죠? 내가 토의 기운이 강한데 이 비읍이 있는 예를 들어서 박. 그죠? 그러면 이 평을 써도 예를 들자면 이거 무로 하든지 그죠? 그럼 이 세 개 다 들어가 있잖아. 그냥 예를 들자면 내 명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 이게 많아서 강한데 성은 바깥에 이래 들어갔다. 그러면 대박이죠, 완전히. 그죠? 이거는 안 돼. 이때는 어디는 그걸 해주는 걸로 써야 되겠죠. 안 그래도 강하니까. 그냥 설을 해주든지 그걸 해주는 거. 그러면 이러한 자음의 글자들로 써서 이름을 짓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만약 이게 약해. 약하면 이름을 의해 쓴다. 이것과 생을 같이 받아야 되잖아. 내 혼자 것만 같이 써도 독단적으로 써도 되겠지만 같이 받는 게 좋다. 내 명에 이게 강하게 있어.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지으면 되겠죠. 내 명에 이것도 약해. 이거 두 개 다 약해. 그러면 같이 받는 게 좋다. 그건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이래서 이제 이 오행의 우리 자음도
여기에 다 배속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라는 수오행이라고 해서 그 밑에 이제 3과 8, 목은 3과 8을 뜻하고 화는 2와 7을 뜻하고 토는 5와 0을 뜻하고 그죠? 그거 나와 있습니다. 금은 4와 9, 수는 1, 6.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는 주역의 가장 근원이 되는 하도와 낙서라는 그 그림에서 나온 그 점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게 뭐하면 하도라는 상생도를 목화인데 방금 뭐요? 상생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극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그림이죠. 하도는 상생도고 낙서는 상극도예요. 나는 한꺼번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건 두 개 풀려서 그걸 이제 점으로 수는 점 한 개 하고 6개 하나 둘 셋 넷 요런 그림 1육수죠. 그 다음에 38목이잖아. 38 하나 둘 세 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이제 상생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상극도로 이제 나중에 다시 화는 27화입니까? 맞죠? 두 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리가 상생도와 하도 그 다음에 낙서 상극도는 낙서 이란 그림을 지금 요거는 수생목 목생화 요래 돼 있잖아요. 그 극도는 위에 되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 여기 본질 여기 와 있지만 그 다음에 토가 여기 옵니다. 수, 토 이래 오거든요. 그럼 토는 토 다음에 또 이 목이 오겠지. 목국토 하니까 죠. 그러면 이 뭐지 맞나? 맞죠? 토 다음에 또 그거 하는 게 뭐죠? 금일 것 같잖아. 금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고 또 한 금 또 화. 이 다 이제 이 상극도가 되겠죠. 반대로 그죠? 상극도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시계 방향으로 상생도, 반대 방향으로 상극도. 요걸 점으로 해놔서 점으로. 이거는 원래 이게 이제 가운데 와 있는 거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5와 10. 요게 이제 상생도는 하도라 하고 상극도는 낙서라 하죠. 그래 끝자가 도서죠. 도서관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서관이. 그래서 도서관은 우리 인류의 가장 문명의 근원지가 책이고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도서관이 여기서 딴 거예요. 그림 도자에 글 서자를 쓴 겁니다. 그럼 이걸 도서관이 어디서 나온 근원지를 몰랐잖아, 그죠? 이래서 여기서 나와 있더라. 그러니 어떤 자연의 우리 역의 근원이 되는 그게 거기에서 우리 이 문명의 근원지였다. 또 태극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우리 음양 이야기할 때 제가 태극, 무극이 태극이고 하면 그 태극이 어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잖아. 우리나라의 태극이 아니라 태극이에요. 그게 뭔가 우주의 근원을 뜻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상당히 역학적인 어떤 철학과 관계가 상당히 깊다는 얘기죠. 도서관이라는 글자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태극기 안에 태극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태극을. 옛날에 뭐 우리가 학교 배울 때 박영효가 뭐 통신산지 그분이 태극기를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 태극에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음양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또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계절에 나오죠. 방이. 그죠? 방이. 목은 뭡니까? 목은 동쪽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화는 따뜻한 남쪽 나라죠, 당연히. 그러면 금은 서쪽이죠. 금은 서쪽이죠. 금은 왜 동쪽은 목의 반대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수가 북쪽이에요. 방위를 이렇게 내게. 그럼 토는 중앙이래, 방위로. 항상. 이렇게 돼 칭한다. 그 바로 밑에 가볼게요. 모상이 있습니다. 목은 어진 일자를 썼죠. 인을 뜻하고. 자, 서울에 가면 뭐 흥인지물입니까? 맞아요. 그건 동쪽이라는 얘기, 인자가 들어가는 거.
부정해. 그러면서도 목은 인이라 하는 것은 어질다. 목에 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람이 어질다는 얘기예요. 그 어짐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심성은 기본이 아주 어진사. 그다음 화는 예의를 중시한다. 화는 성격이 급합니다. 바락